이번 시간은 18차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속력의 개념, 그 다음 공식, 세 번째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무에 지금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로 연속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우리는 속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운동의 기록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을 딱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 1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초 동안에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그 다음 사진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이 찍히는 거고 사진과 사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한다면 그렇죠?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 물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빠르기의 비교입니다.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100m 달리기 이렇게 거리를 일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주고 시간을 재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100m 달리기는요. 여기가 출발선, 여기가 도착선이에요. A, B 두 사람이 달린 거죠. 그런데 A는 100m를 달려오는데 20초 걸렸고요. B는 100m를 달려오는데 15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 빠르기를 비교해 볼까요? A가 빠를까요? B가 빠를까요? 그렇죠. 같은 거리를 내가 이동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린 B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르게 되겠네요. 첫 번째 경우처럼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더 빠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시간 이동할 때예요. 즉 시간을 일정하게 주는 거죠. 1시간 동안이라고 시간을 걸어주고 출발선에서 A와 B가 출발을 했는데 A는 1시간 동안 1km를 움직였어요. 그에 비해서 B는 1시간 동안 3km를 움직였네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이라면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더 많이 이동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세 번째, 속력입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 1초, 1분, 1시간 이런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속력인데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속력의 공식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돼요. 시간 옆에 S는 second, 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 거리 옆에 M은 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해석해보면 second, 1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하니 1초에 몇 미터, 미터 per sec가 바로 속력의 단위예요. 혹은 매 초당 몇 미터 이동하니 라고 해서 미터 매 초, 미터 매 초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per sec, 미터 매 초가 되는 거고요. 시간은 초, 이동거리는 미터. 이렇게 속력의 공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100쪽에 나와 있는 해보기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운동 기록하기. 그림처럼 스마트폰을 준비하시고요.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삼각대까지 같이 준비해 두면 좋겠죠. 물론 스마트폰 안에는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실험은요.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 같은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물체가 움직일 방향에 줄자를 미리 깔아 놓습니다. 이 물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물체의 운동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스마트폰을 잘 고정해서 촬영 모드로 돌려놓습니다. 세 번째, 운동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촬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화면의 물체 위치가 연속으로 잘 나타나게 조절을 한 후에 찍힌 사진을 보고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은 결과를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102쪽에 나와 있는 등속 운동 분석하는 그림인데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미리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 두 번째 나. 자동차의 색깔이 바뀐 건 자동차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속력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 뒷바퀴의 위치가 0cm였어요. 그런데 사진은 1초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1초마다 연속으로 찍은 겁니다. 준비 시작. 찰칵 찍고 1초가 지나면 자동차의 위치가 여기, 2초는 여기, 3초 지나면 여기. 그래서 1초에 4cm 움직였고 또다시 1초가 흘러서 4cm가 움직여서 8, 또다시 1초 동안에 4cm가 움직여서 12.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진 나를 보면요. 나는 처음에 0cm였거든요. 사진은 역시 1초에 한 번씩 찍은 거예요. 그런데 똑딱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8cm에 가 있네요. 또다시 1초가 지났더니 16cm, 또다시 1초가 지났더니 24cm. 그림처럼 연속된 사진에서 가는 1초 동안에 4cm, 나는 1초 동안에 8cm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물체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 간격이 넓으면 속력이 빠른 거고요. 간격이 좁으면 속력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다 나의 속력이 빠르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운동 기록하기.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고 간격이 작을수록 속력이 느린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체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간격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속된 사진에서요. 물체하고 이웃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1초로 같았어요. 즉,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큰 나가 가보다 훨씬 속력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속 사진으로 물체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약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한 사진이에요. 포인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 즉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만큼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간격이 멀죠. 즉 여기는 속력이 빠른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 윗부분을 보세요. 얘도 역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람의 간격이 가까운 이 지점은 속력이 느린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다중섬광 사진이에요. 왼쪽과 같은 그림인 거죠. 얘는요.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의 셔터를 열어놔요. 그리고 플래시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번쩍 전멸시켜서 찍는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 그걸 우리는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했고요. 속력이 빠를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즉, 요 아래 부분은 속력이 빠른 거고 요 윗부분은 간격이 작죠? 속력이 느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을 보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간 기록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왼쪽은 실제 사진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을 할게요. 전원장치를 켜면요. 시간 기록계에 붙어있는 금속 조각이 있어요. 이 금속 조각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밑에 있는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테이프는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물체가 움직이면서 종이 테이프도 딸려가고 여기서 타점은 한 장소에서만 계속 찍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찍히는 간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타점을 분석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은 A, B, C, D, E 5가지 운동을 지금 분석한 테이프예요. 지금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말했던 수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수레 뒤에 종이 테이프가 여기서부터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타점을 찍었는데 수레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여기서부터 타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 여기가 첫 번째 타점, 두 번째 타점, 세 번째 타점 이런 식으로 타점이 찍혀가는 거고요. A를 보아하니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간격이 동일하네요. 간격이 좁아요. 속력이 느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B는요. 동일한 간격이긴 한데 간격이 넓지요.
A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C는요, 간격이 줄어들다가 늘었어요. 즉 속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운동이고요. D는 간격이 줄어드는 걸로 보아서 속력이 계속 감소하는 운동이네요. E는 간격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운동이네요. 이렇게 시간 기록계를 활용해서 종이 테이프의 타점을 보고 그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했는지 우리는 운동의 기록을 살펴보고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은 어떨까요? 그렇죠.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은 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스스로 확인하기 2번입니다. 그림은요,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연속해서 나타낸 거래요. 0.2초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 간격을 내가 0.1초로 설정한다면 물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간이 0.2초에서 0.1초 줄었다는 것은 점과 점 사이에 한 번 더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점과 점 사이에 점이 하나가 더 찍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답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요,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물체의 빠르기 비교했고요. 두 번째로 물체의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라는 공식 배웠고, 세 번째는 기록하는 방법 중에서 다중성광 사진,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차 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